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화면을 공유하고 있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 판매 내역 입력 폼, 우리 파일은 지금 2장 출제 유형 3번 폴더에서요. 출제 유형, 완전 정보 1번 문제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책 51페이지고요. 거기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요.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콤보 상자 CMB 도서 코드라는 콤보 상자가 있나요? 이름 그 어디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아시죠? 속성 시트도 안 나오는 사람, 저처럼 안 나오는 분들은 꼭 이거 꺼내세요. 속성 시트. 테이블은 거의 좀 많이 안 쓰이지만 폼이나 보고서 쪽에서는 이 속성 시트가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속성 시트 꺼내는 거를 꼭 신경 쓰세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속성 시트는 원래 안 나오도록 돼 있는 게 더 기본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폼이나 보고서 쪽은 디자인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이 속성 시트 꺼내는 거.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나온다 했죠? 여기 폼 선택키 쪽을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콤보 상자를 찍고 GMB 도록 코드 이름 맞는지도 확인하시기. 보통 콤보 상자 영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콤보 박스 이렇게 쓰기 때문에 GMB가 붙는 게 기본이 앞에 많이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콤보 상자에 목록 단추 눌렀을 때 그림처럼 목록에 논리회로, 컴퓨터 활용, 뭐 PC 파헤치기 막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목록에 집어넣는 거 저번에 한 적 있죠? 지난 시간에. 콤보 상자의 조회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콤보 상자의 조회 속성. 해가지고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이라는 이 조회 속성을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됩니다. 얘를 찍고 데이터 탭에서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 행 원본 유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테이블 쿼리, 간목록 둘 중에 하나였죠. 배웠던 기억 있나요? 필드 목록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필드 목록은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 이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신간도서 테이블에 도서, 뭐 도서 가격, 뭐 그런 필드 이름들이 뭐 만드니 이런 필드 이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쓸 데가 거의 없고요. 어, 얘는 거의 안 쓰이고 테이블 쿼리 아니면 간목록인데 간목록은 그때 우리 했었는데 내가 입력하는 거예요. 간목록은 직접 적어서 내가 간목록을 한 다음에 원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영업팀, 컴마, 기획팀, 컴마, 뭐 총무팀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이제 컴마는 세미콜론으로 바뀌고 엔터 치면 세미콜론으로 바뀌고 이 적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목록에 이렇게 폰 보기를 했을 때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영업팀, 총무팀, 마케팅. 근데 우리가 직접 적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막 적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그 51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 뭐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잖아요. 문제에서도 도서 코드 테이블에 도서 코드와 도서명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되 도서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행원본 유형을 뭘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테이블 쿼리로 하셔야 됩니다. CMB 도서 코드를 찍고 행원본 유형을 가장 먼저 설정하세요. 데이터 탭에 행원본 유형 그래서 테이블 쿼리로 그리고 행 원본 칸에 올라가서 위에 행 원본 칸에 찍고 지난 시간에 요거 점점점 단추 누르면 쿼리 작성기가 떴던 거 기억나시죠? 점점점 눌러서 쿼리 작성기를 불러봅니다. 거기서요. 이 쿼리 작성기 떴으면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옆에 테이블 추가 창이 뜬 사람도 있고 여기 가운데 뜬 사람도 있을 건데 필요한 테이블이 도서 코드 테이블에 도서 코드와 도서명을 목록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도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도서 코드와 도서명을 또 각각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도서 코드 더블 클릭, 도서명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바운드열을 뭐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맞춰주시고요. 네. 도서 코드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도서 코드 도서명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쿼리 작성기는 닫을게요. 닫기 눌러가지고. 그럼 뭐라 합니까? SQL 문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막 그런 말이 뜨나요? yes 하시면 되고요. 근데 속성 시트 너무 지금 넓게 되어 있는 거 줄이세요. 속성 시트 너무 그렇게 가릴 필요 없어요. 어, 이렇게 select 필드명 from table 막 이런 말로 바뀐 거죠. 이게 SQL 문입니다. SQL. select 필드명 from table 이런 식으로 바뀐 게 SQL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될 내용이었는데 뭐 도서 코드 테이블로부터 도서 코드와 도서명을 가져와 셀렉트해서 그 일일이 코딩하기 귀찮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쿼리 작성기에서 도와준 겁니다. 점점점 눌렀을 때 내가 필요한 테이블을 넣고 필요한 필드를 넣고 놓고 닫기만 눌리면 알아서 SQL문으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두 개 가져왔죠. 도서 코드하고 도서명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잖아요, 방금. 그럼 열 개수를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열 개수, 열너비, 목록너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열 개수는 무조건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몇 개?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죠. 열 개수는 여기 형식 탭에 가보세요. 형식 탭에 가보면 혹시 이미 돼 있나요? 두 개로? 네. 원래는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시험 시에는 이게 한 개로 돼 있거든요. 일단 1로 한번 보시죠. 열 개수. 1로 하시면 어떻게 나올까? 원래 기본이 항상 1이니까. 만드니가 미리 바꿔놨었는데 열 개수를 1로 한 다음에 홈 보기로 바꿔보세요. 홈 보기 해보시면은 이 콤보 상자 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나옵니까? 저처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도서 코드만 나오잖아요. 우리 방금 도서 코드와 도서명까지 가져왔죠. 도서명이 안 보이죠? 열 개수 1로 하니까. 그림에는 도서명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도서 코드가 안 보이지. 그림하고 완전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열 개수를 두 개로 가야겠죠? 이 도서 코드 옆에 도서명까지 다 보여지려면요. 물론 문제에서 도서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얘를 숨길 예정입니다. 얘를 숨기긴 할 거지만 또 나중에 도서 코드가 저장은 되도록 하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안 가져오면 안 되고 숨기는 거. 열너비를 0으로 줄 예정입니다. 여기를 열너비를 0으로 줘서 숨길 예정이거든요. 근데 도서명은 나와야 돼요. 도서명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열 개수는 그러면 몇 개로? 두 개. 무조건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맞춰야 돼요. 내가 도서 코드, 도서명, 뭐 도서 가격까지 가져왔다. 그러면 필드를 세 개 가져왔다. 그러면 세 개로 가야 되는 거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필드는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맞춰서 열 개수를 준다. 그리고 열의 너비를 제가 지금 0으로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방금. 왜냐면 열 개수 두 개로 하면 이제 두 개가 다 나오겠죠. 일단 확인해 보세요. 두 개로 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폼 보기 해보세요. 폼은 내용 확인할 때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폼 보기로 확인한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폼 보기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두 개가 다 나오네요. 도서 코드도 나오고, 도서명도 나오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도서 코드는 표시하지 말라고. 얘는 숨길 거예요. 안 가져오면 안 돼요. 왜냐?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는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은 하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컴퓨터 활용을 선택하게 되면
이 5781 하는 얘가 저장이 돼야 돼요. 여기 이 레코드상. 이 컴퓨터 활용이 저장되는 게 아니죠. 도서명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코드 값이 이 레코드에는 저장이 되되 눈에는 컴퓨터 활용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얘를 안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얘를 저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열너비를 그냥 0으로 주면 돼요. 첫 번째 열을 열너비를 0으로 줄 거고 숨기는 거죠. 두 번째 열은 뭐 그냥 생략을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 전체가 3cm면 두 번째 열을 3으로 0,3으로 해서 그렇게 주겠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생략을 해버리면 두 번째 열은 그냥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이 0으로 감으로써 두 번째 열이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열너비를 그러니까 0 그냥 주세요. 0. 뭐 컴마 3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제가 생략할 거다 했죠 가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는 식으로 두 번째 열이 잡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만 0으로 숨기는 겁니다. 열 개수가 두 개 이상 되면요. 꼭 신경 써야 될 게 바운드 열입니다. 바운드 열은 지난 시간에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다. 그런 말을 했고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저장되도록 하라고요?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란 말이 바운드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에서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이 말이 바운드열과 관련이 있고요. 그 바운드열은 지금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를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운드열을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1번이겠죠. 바운드열은 만약에 도서명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으면 바운드열이 2번 돼야 되겠지만 도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기 때문에 바운드열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목록 값만 허용이 yes로 돼 있나요? 이미? yes로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아니오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오로 돼 있으면은 목록에 없는 값도 다 적을 수 있다. 여기 뭐 선택을 해서 원래 넣는 거에 필요한데 여기 없는 값도 내가 적어서 입력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목록 값만 허용을 yes로 이미 돼 있었죠? 근데 시험엔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또 목록에 있는 것만 입력되도록 하라고 하면 yes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미리 돼 있었네요. 예, 바운드어 1번으로 돼 있었고요. 그죠? 이 두 개는 다 돼 있었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돼 있는 경우 많으니까. 다 된 것 같네요. 그럼 저장하시고 폰보기로 바꿔서 한번 눌러보세요. 폰보기 하신 후에 이걸 눌렀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림처럼 도서 코드는 안 보이고 앞에 열너비를 0으로 줬기 때문에 도서 코드가 안 보이고 도서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한다면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있지만 앞에 있는 뭐 5781 하는 그 도서 코드 값이 바운드돼서 저장되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도서 코드가 이 위치에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쿼리 작성에 있는 네. 표시는 다른 거?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쿼리 할 때 배우겠지만 여기 쿼리 작성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풀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아예 안 가져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물론 이제 조건은 줄 수 있고 여기서 조건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쿼리의 역할은 어 가상의 테이블처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고 오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 열lov이 열이 아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돼요. 네. 그러면 바운드가 1번 돼버리면 도서명이 저장되는 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표시를 푸는 거는 조건으로는 쓰겠지만 실행해서 가져올 때는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운드열이 나중에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랬어요. 그죠? 완전 다른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쿼리할 때 배울 겁니다. 이 표시를 푸는 경우는 어, 조건으로만 쓰되 실제로 내가 실행시켰을 때는 안 보여주겠다. 안 가져오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예, 아무튼 콤보 상대의 조회 속성은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방금 우리 했듯이 이 콤보 상대를 찍고 데이터 탭에서 행 원본 유형하고 행 원본 잡는 거. 이걸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콤보 상자를 찍고 내가 행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간목록으로 할지 간목록은 적는 거였잖아요. 제가 아까 영업팀 컴마 기획팀 컴마 막 이렇게 적으면 이게 쭉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니면 근데 테이블 쿼리죠. 그래서 쿼리 작성기에서 필요한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불러서 거기서 가져오고 열 개수, 열 너비, 뭐 바운드 열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겠죠.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을 아까 yes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폼 보기를 했을 때 여기에 없는 값은 여기에 목록에 없는 값은 내가 선택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입력을 넣어도 엔터를 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목록에 오직 있는 것만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록값만 허용을 yes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몇 마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책 53페이지로 와보시죠. 하이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이폼이란 기본 폼 안에 삽입된 폼으로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 어, 이런 얘기가 책에는 안 적혀 있죠. 근데 하이폼은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삽입되어 있는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폼 안에 조그마한 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럼 그게 하이폼. 그 하이폼의 역할은요. 기본 폼에서 1번 레코드를 보고 있으면 하이폼에서도 그 1번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그렇게 연결된 자료를 조회해서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이폼은 뭐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이폼은 그냥 같은 수준으로는 여러 개뭐 계속 넣을 수 있고요. 동속되는 식으로 해서 넣으면 7개까지인가? 그 하이폼 안에 또 다른 하이폼 넣고 또 다른 하이폼 넣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하이폼 안에 또 다른 하이폼, 또 하이폼에 또 다른 하이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일곱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같은 수준으로 넣으면 여러 개 계속 넣을 수 있고요.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폼하고. 그러면은 53페이지 그 문제를 풀어보시죠. 하이폼을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얘는 2장 출제 유형 4번 폴더 있어요. 작업 파일, 데이터베이스 작업 파일에 2장 출제 유형 4번 폴더에서 거기에 보면은 그 출제 유형 공사 문제. 부서조의 화면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하이폼을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조의 화면 폼이 있습니까? 부서조의 화면 폼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열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 열었을 때 본문 영역이 굉장히 공간이 많죠. 여기에다가 하이폼을 넣을 모양입니다. 하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이폼을 작성하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필드는 이름, 입사일, 직급 필드를 추가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하이폼을 넣을 때는요. 하이폼을 넣는 단추 이걸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저처럼 요 폼 디자인 도구 지금 디자인 탭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 단추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단추입니다. 이걸로 넣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이폼. 이 옵션 단추, 동그라미 단추, 옵션 단추 아시죠? 옵션 단추 지금 오른쪽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하이폼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혹시 마법사가 뜨나요? 저처럼 하이폼 마법사 뜨죠? 음, 지금은 잘 떴을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쓸 거고 시험장에서는 하이폼을 넣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앞에 시험 쳤던 사람이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갤러리 그 컨트롤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디자인 폼 디자인 디자인 탭에 컨트롤 갤러리에서 하이폼뿐만 아니라 뭐 명령 단추 넣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콤보 상자를 넣을 때도 그렇고
마법사가 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걸 꺼놓는, 이 마법봉을 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기 싫다고 막 꺼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이폼을 넣어도, 이런 명령 단추를 넣어도 마법사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추나 하이폼 원래 마법사 뜨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법사 굳이 쓰기 싫으면 취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법사 자체를 아예 못 쓰도록 꺼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좀 편하게 더 작업 하이폼은 마법사가 도와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작업할 수 있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켜서 마법봉을 다시 눌러서 이게 톡을 키거든요. 한 번 눌리면 켜지고 한 번 또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톡을 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이 톡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켜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근데 웬만하면 끄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스트 하지 마시고 집에서.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간혹 가다 꺼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이폼을 넣었을 때 마우스가 뜨는 게 정상입니다. 하이폼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데이터로 할 겁니까? 기존 테이블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기존 폼을 이용할까요? 문제에 적혀 있는데. 네,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이폼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어떤 때는 또 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사원 테이블로 하이폼을 가지고 내용을 넣을 거지만 나중에는 폼으로 하이폼을 또 다른 폼을 이용해서 하이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테이블 사용이고요. 단, 그다음 어떤 테이블을 사용하실 거죠?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이폼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원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필드도 넣어주세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필드는 이름, 입사일, 직급 필드를 추가하시오 했으니까 이름 더블 클릭, 또 입사일 더블 클릭, 또 직급 더블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다음 기본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필드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연결 가능한 필드가 하나밖에 없죠. 부속 코드 하나밖에 없는데 어, 문제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기본폼과 하이폼을 각각 부속 코드 필드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죠. 만약에 필드가 안 맞다면 직접 지정으로 가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필드와 문제에서 얘기하는 필드가 달랐다면 직접 지정으로 가서 내가 뭐 또 다른 필드와 다른 필드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필드 그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목록에서 바로 선택하는 게 빠르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하이폼의 이름은 사원 하이폼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캡션 레이블도 사원 하이폼으로 하시오 이런 말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사원 하이폼 이름 그대로 해서 마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따라서 캡션이라는 거는 요거거든요. 위에 나오는 이게 하이폼의 그냥 이름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캡션도 덩달아 레이블로 해서 똑같이 들어가죠. 뭐 바꾸고 싶으면 얘를 찍고 캡션도 이렇게 형식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를 찍고 똑같이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 됐어요. 저장하시고 폰보기로 바꿔보세요. 폰보기로 바꿨을 때 잘 나오나요? 하이폼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부서 코드 BPT01이면 부서 코드끼리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다음 레코드 넘겨보실래요? 요거 누르시든지 아니면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페이지 다운 키 눌리면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요. 페이지 다운 눌러보세요. 이 단추를 누르시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부서의 사람들 또 페이지 다운 누르면 그 다음 부서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죠. 하이폼의 역할은 이겁니다. 기본 폼에 지금 선택된 레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 폼은 항상 단일 폼으로 이렇게 레코드 하나만 딱 있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죠. 기본 폼은. 단일 폼이 뭔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 단일 폼, 연속 폼 이런 말 배웠잖아요. 단일 폼이 레코드 하나만 표시하는 게 단일 폼이었죠.
근데 연속 폼은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하는 게 연속 폼이고, 그러니까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이 돼 있어야지, 하나의 레코드만 딱 보여주는 단일 폼으로 돼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겠죠? 필기시험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뒤에 5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죠. 2장 출제용 4분 폴더에서 완전 정보 1번 문제입니다. 판매 내역 폼에 판매 내역 입력 하이 폼을 추가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내역 입력 폼 있습니까?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얘가 기본 폼이 되는 거다. 그러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 판매 내역 폼에 판매 내역 입력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이 폼이 되는 거군요. 얘는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판매 내역 입력은 탭, 대체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닫기로 닫아주시고요. 판매 내역이 기본 폼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판매 내역 폼에 판매 내역 입력 하이 폼을 넣어라 이런 거예요.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또 본문의 공간이 넓죠. 여기다가 만약에 본문 공간이 없어도 이렇게 만약에 시험 시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내가 넓혀서 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넓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하이폼을 넣을 거니까 아까처럼 하이폼 하이 보고서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또 크게 넣어주세요. 하이폼을 본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좀 넣어주세요. 단 하이폼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뭘까요? 아까는 테이블을 이용했죠. 예, 지금은 기존 폼 사용이고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폼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테이블을 이용할 건지 폼을 이용할 건지. 지금은 또 다른 폼을 이용할 겁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선택. 다음. 연결 필드는 뭘로 할까요? 문제에 적혀 있는데요. 기본 폼과 하이폼은 각각 접수 번호 필드 기준으로 지금 연결 가능 필드가 많죠? 잘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접수 번호가 밑에 쪽에 있네요. 접수 번호 사용해서 접수 번호 1번이면 1번 내용이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다음. 하이폼으로 이름, 하이보고서 이름은 판매 내역 입력으로 하시오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건 그대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폼 보기로 바꿔보시죠. 폼 보기 했을 때 접수 번호가 1번이면 딱 그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음 레코드로 넘겨보세요. 페이지 다운키를 누르든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연결된 자료가 나온다 알 수 있습니다. 어, 문제는 다 끝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이폼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하이폼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연결시켜봐라. 기본폼과 하이폼은 연결이 돼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관련 필드로 연결시켜봐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디자인으로 바꿔보세요.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으로 지금 열어보시고 하이폼에 테두리 쪽이 딱 선택돼 있습니까, 지금? 하이폼에 테두리 쪽이 선택돼 있지 않은 사람은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찍으시면 돼요.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찍으면 테두리 쪽이 선택될 거고 거기에 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속성 시트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 그냥 여기 안쪽에 찍으시면 안 돼요. 하이폼에
안쪽에 이런 폼 선택기 지금 하이폼이라고 안 잡히고 그냥 폼이라고 잡히거든요. 근데 이 바깥쪽 띄어 선택 해지했다가 이 테두리 쪽을 다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하이폼이라고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이폼의 그 하이폼 속성에서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은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 이래가지고 혹시 접수 번호로 잡혀 있습니까? 그 지워 보실래요? 두 개 다. 접수 번호 잡혀 있는 거 두 개 다 지우 딜리트. 둘다 지우고. 그러니까 시험 시에는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하이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연결 필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폼 보기 해보세요. 폼 보기 했을 때 아까랑 다른 점 느껴지십니까? 아까는 1번이면 딱 1번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하이폼이. 이러면 하이폼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시에 하이폼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연결 가능한 필드가 많았는데 주문 일자하고 주문 처하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은 걸 찾고 싶어요. 하이폼에서.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봅시다. 주문 일자와 주문 처가 같은 것만 하이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도록요. 아까는 접수 번호로 연결했지만 접수 번호 말고 이 두 개로 연결해 봅시다. 주문 일자와 주문 처가. 그러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하이폼에 이런 테두리 쪽이 찍혀 있는 가운데 바로 데이터 탭에 기본 필드 연결과 하이 필드 연결에 가서 어디든 좋아요. 이 점점점 단추 눌러보세요. 이 점점점 단추 보이세요? 얘가 필드 연결기를 띄워줄 겁니다. 하이폼의 테두리 쪽이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폼이 들어가 있을 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주문일자와 주문처 두 개의 필드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봤을 때 하이폼의 테두리 쪽이 찍혀 있는지를 꼭 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 하이폼이라고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폼 나오면은 이 속성들이 안 보이거든요. 데이터 탭에서. 그래서 데이터 탭에 기본 필드 연결이든 하이 필드 연결이든 가서 점점점 눌러보세요. 그러면 혹시 자동으로 뭐가 잡히고 그러죠? 서로 일치 필드를 자동으로 막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면 바꾸면 돼요. 지금 도서 코드로 잡혔네요. 근데 도서 코드가 아니라 저는 주문 일자하고 주문 처끼리 연결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문 일자로 기본 폼의 주문 일자와 하이 폼의 주문 일자 서로 다 그 필드가 형식이 맞아야 됩니다. 텍스트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뜨는 거는 뭐 날짜하고 텍스트는 연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날짜는 날짜끼리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날짜하고 문자하고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주문일자, 주문일자, 또 주문처, 주문처 해줄게요. 됐나요? 됐으면 확인할게요. 확인하시고 어때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 기호가 딱 잡히는 거 보이십니까? 세미콜론. 항상 액세스는요 보면 구분 기호가 세미콜론입니다. 어디서든지. 열너비를 줄 때도 뭐 1,3 하잖아요. 그럼 세미콜론으로 바뀝니다. 컴마 찍는 게 전부 다 세미콜론으로 바뀌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실 거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연결이 된 자료들이 잘 나오나요? 이와 같이. 이제 5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닫을게요. 판매 내용 부분 저장하고 닫고 58페이지 필요한 시스 파일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2장 출제 요령 5번 폴더에서 출제 요령 005 문제입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 이제 여기서는
그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 있습니다. 5점짜리 한 문제로 보통 매크로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매크로가 엑셀에서는 매크로가 어떤 거였죠? 엑셀은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해가지고 녹화를 걸어서 기록 중지할 때까지 가지고 녹화되는 거였어요. 근데 액세스의 매크로는요, 이거예요. 좀 달라요, 개념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 함수를 불러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은 녹화를 하는 거지만 얘는 녹화를 거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함수들을 불러서 다양한 매크로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go to record 하면은 어떤 레코드로 이동해라. 뭐 go to record 뭐 이런 레코드 이동 뭐 go to 뭐 컨트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매크로 함수 중에 하나가 오픈 들어가는 오픈 리포트라는 매크로 함수. 지금 아마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오픈 리포트 하면 뭘까요? 네, 보고서를 오픈 폼 하면 뭐겠어요? 네, 폼을 열어라. 이런 거 다 매크로 함수들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함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내가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열리고 뭐 어디를 클릭하면 뭐 폼이 열리고 뭐를 클릭하면 또 클로즈는 닫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클로즈 하면 닫는 거고 클로즈 윈도우도 있고 뭐 클로즈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보통 클로즈 윈도우가 될 건데 클로즈 하면 닫는 거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오픈이니 고투니 뭐 클로즈니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은 다 매크로 함수들입니다. 다양한 매크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기능을 매크로 함수를 막 연동해서 그 이 매크로 함수 이후에 뭐 하이 매크로로 또 뭐 연동해서 오픈 리포트 한 다음에 클로즈 닫히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막 하이 매크로 함수로 계속 사용해서 네, 하이 매크로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58페이지 내용은 사원별 평가 입력 폼에 부서별 평가 현황 단추죠, 단추. CMD 부서별 평가 현황 단추를 클릭하면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 1 매크로 생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요,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그처럼 마우스 클릭 디자인 보기 열어보시고요. 거기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이 있습니까? 이 단추 얘기하는 거 같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란 말이 지금 이벤트를 준 겁니다. 문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음, 이벤트를 얘기하고 있고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 1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단추를 눌렀을 때 나중에 보고서가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참, 이 매크로 잘 구현이 되려면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저번에 우리 파일의 옵션에서 미리 바꿔놓은 사람들은 아마 돼 있을 건데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파일 탭에 옵션 가보실래요? 이거 시험장에서는 요거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연습하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 파일의 옵션에 거기 보안 센터라고 있었죠? 제가 그때 그 보안 센터 그 매크로 보안 이거 좀 바꿔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좋아요. 보안센터에 가셔가지고 보안센터 설정으로 와보세요. 거기에서 매크로 설정이라고 있죠? 매크로 설정. 매크로 설정에 갔을 때 네 번째 걸로 돼 있나요? 저처럼 두 번째 걸로 돼 있고 막 세 번째 걸로 돼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네 번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야지만 차단되지 않고 매크로나 프로시저가 잘 돌아갑니다. 시험장에서는 요걸 건드릴 필요 없다 했습니다. 시험 칠 때는. 그냥 시험 시스템 모듈이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연습하실 때,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요걸 꼭 한 번만 바꿔놓고 하십시오. 한 번 바꿔놓으면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방금 바꾸신 분이 계시면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세요. 그래야지 매크로가 잘 돌아갑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할 건데요. 이벤트가 부서별 평가하는 단추를 클릭하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추에 대한 이벤트는 어, 나중에 onClick 이벤트에서 여기 이벤트 탭이 있거든요. onClick 이벤트에서 이 매크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매크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매크로에 이름이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매크로에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문제는 매크로에 이름을 줬나요? 문제에서? 매크로가 뭐다? 무슨 매크로다? 매크로 이름이 뭐다? 이런 말이 있나요? 있죠.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 1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이거는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 1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매크로 1이죠, 이름이. 보통 이름이 주어지면요, 객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도록 객체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내가 이 단추 클릭하든 저 단추를 클릭하든 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든 아무 때서나 다 쓸 수 있는 매크로 사용 가능한 매크로가 되는 거고요. 어, 밑에 컨트롤에 이벤트 포함된 매크로는 어떤 때라고 보시면 되냐면 뒤에 아마 뒤에 나올 건데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단추 클릭할 때 포함된 매크로로 딴 데서는 못 쓰는 다른 컨트롤에서는 전혀 못 쓰고 뭐 어떤 단추나 어떤 상자에 딱 국한돼요. 딴 데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 매크로가 또 매크로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 사용 가능한 매크로가 되어야 하고 지금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시험에서도 보통 이걸로 대체로 작성하는 걸로 나와요. 주로.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동급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개체들, 다른 개체들하고 동급인 그런 매크로 개체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고 아무 때서나 다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개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기 탭에서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요. 맨 오른쪽에 있죠. 매크로를 클릭할게요.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매크로입니다. 어떤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매크로 함수들이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매크로 디자인 창이 떴을 거고 지금 만들기 탭에 매크로로 왔을 때 여기 매크로 디자인 창에서 어떤 매크로 함수 쓸 거라고요? 네, 오픈 디폴트라고 있습니까? 찾으세요. 정말 많죠, 매크로 함수들이. 우리가 나중에 뭐 시험에서도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다 오픈 리포트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픈 폼이나 클로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 함수, 다양한 매크로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시험에 나온 적들이 있는 네, 다양한 뭐 매크로 함수들이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을 할게요. 보고서 이름도 선택하세요. 막 적는 분이 계신데 우리 뭐 적지 말고 괜히 오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세요. 목록 단추 눌러서. 부서별 평가 현황 하나밖에 없죠? 보고서 선택하시고 보기 형식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 적혀 있는데 뭘로? 네, 인쇄 미리 연락 있습니다. 보고서는요. 프린트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종이로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고서 보기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는 1페이지, 2페이지 막 용지 한 장 한 장 실제로 출력하듯이 보는 거고요. 보고서 보기는 그냥 페이지 구분 없이 한 번에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게 보고서 보기고요. 다 달라집니다. 그 보기 형식 따라서. 지금 인쇄 미리 보기로 하시고요. 그리고요, 필터 이름, 이건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어, 쿼리의 이름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러서 필터링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정보가 따로 있다. 그게 쿼리로 만들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서가 영업부인 그런 부서만 내가 인쇄하고 싶은데, 영업부라는 쿼리가 있으면, 영업팀만 보여주는 영업팀이라는 쿼리가 있으면, 그 쿼리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그 쿼리의 내용대로 인쇄가 되는 것이지. 쿼리에 선택되어 있는 대로 가져온 대로 인쇄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에 딱 조건에 맞는 쿼리 같은 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쓸 일이 아예 없을 것 같고 필터 네임은 그런 쿼리로 저한테 뭐 이름 쓸 일 없고 밑에 여기 웨어 조건문에다가 조건을 작성을 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조건을 적는 곳이 여기인데요. 문제에서 조건이 나왔어요. 밑에 보이시죠? 매크로 조건. 평가 연도의 조회 필드의 값이 txt 조회에 해당하는 입력된 연도의 평가만을 표시해.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조건 적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웨어 조건문에 조건 적을 때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조건에 관련된 필드명과 조건이 들어가는 상자의 이름인 컨트롤명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 없이 일단 해봅시다. 조건은 좀 이따 주기로 하고요. 이 조건 주는 부분이 까다로운데 시험에도 항상 조건 주는 게 거의 나와요. 근데 지금 바로 주려면 조건에 관련된 필드가 뭔지, 컨트롤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조건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찾아본 다음에 적는 게 좋고요. 현재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도 모르니까 필드명이 뭔지, 컨트롤명이 뭔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니까 얘는 생략을 하고 일단 이 상태로 저장해 봅시다. 이 상태로만 그냥 조건 없이 다 보고서에 나오도록. 매크로는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매크로 이름이 뭐죠? 문제 적혀 있죠? 영어로 매크로 1입니다. 이 매크로 이름은 영어로 매크로 1이 되고 하기.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장하면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서 매크로 1로 저장하셨죠? 확인하면 밑에 생겼나요? 옆에 탐색창에 개체로 만들어졌죠? 그럼 얘는 닫아도 돼요, 일단. 좀 이따 물론 조건 주로 올 겁니다만 닫고 탭 위에서 마우스 닫고 테스트를 먼저 해보죠. 진짜 보고서가 열려야 되거든요. 조건 없이 일단 그래도 보고서는 열려야 되니까 얘가 잘 맞게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려면 문제에서 이 매크로를 어느 이벤트에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의 제일 초반부에 나왔잖아요. 부서별 평가 현황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시- 생성이 돼서 지정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단추를 찍고 항상 매크로는 이벤트에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추에 이벤트 탭으로 가보세요. 속성 시트 이벤트 탭. 그리고 어떤 이벤트? 바로 on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까? 만약에 더블 클릭하면이라고 문제 나왔다면 on 더블 클릭 이벤트에다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개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무 이벤트나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포커스가 너무 오면 했으면 온 포커스 이벤트에 지정하면 되고 매크로. 지금은 온 클릭 이벤트에 와서 이 화살표 단추를 눌러가지고 매크로 1을 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요. 어떤 단추에다가 보통 또는 텍스트 상자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잘 찾아가서 그 컨트롤 찍고 이벤트 온클릭 이벤트 잘 찾아가서 이렇게 매크로를 대체로 만든 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매크로 A 선택해서 테스트 해보죠. 진짜 되는가? 홈보기로 바꾼 다음에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됩니까? 보고서가 뜹니까? 저처럼 부서별 평가하는 보고서 이렇게 떠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조건이 있었죠?
문제에서 매크로의 조건을 보면 평가 연도의 그 조회 필드의 값이 txt 조회에 해당하는 입력된 연도의 평가만을 표시해라. 그러면 이 보고서는 닫고 방금 열린 보고서야 닫고 여기에 아마 이 상자가 지금 이름 뭔가요? 한번 디자인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요. 이름이 뭐죠? txt 조회입니까? 네, 문제에서 지금 매크로의 조건 그래가지고 평가 연도의 조회 필드의 값이 txt 조회에 입력된 연도의 평가만을 표시해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에 우리가 만약에 txt 조회 나중에 폼보기로 바꿨을 때 언바운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빈 상자에다가 나중에 폼보기 했을 때 연도를 넣어서 그 연도가 만약에 폼보기에서 폼보기 해보시죠. 연도가 2020년도 있고 2018년도 있고 2019년도 있네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 만약 2019를 적었어요. 2019를 적고 홈보기 상태에서 이 단추를 누르면 2019년도만 나와야 돼 이 말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홈보기 한 다음에 2019를 적고 이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2019년도만 나오지 않죠? 다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2019년도면 2019년도만 나와야 되고 2018년도면 2018년도만 나와야 되고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적는 부분이 까다로운데 보고선 다를게요. 그 조건 적을 때 보통 이렇게 아까 웨어 조건문이라는 그 곳에다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적는다. 필드명은 이 디자인으로 왔을 때 이 폼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본문에 보통 바운드 되고 있는 필드들 중에 있고요. 컨트롤명은 필드명은 보통 이 본문에 바운드 되고 있는 이런 필드 중에 어떤 필드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컨트롤명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이 상자의 이름이에요. 이 상자의 이름이 아까 뭐였죠? 이 박스 이름. 조건이 들어가는 상자의 이름. 네, txt 조회예요. 네, 그래서 컨트롤명은 지금 알고 있어요. 문제에도 적혀 있고 txt 조회. 그럼 필드명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어떤 필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본문에 필드들 중에 있습니다. 관련 필드가 뭐죠? 아까 여기에 뭐 적었는데요? 여기에 2019 이런 거 적었잖아요. 그 2019와 관련 있는 거는 예, 평가 연도 필드겠죠. 이 바운드 되고 있는 필드 중에 평가 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평가 연도가 필드명이다.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적기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죠. 물론 문제에서 저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막 애매하게 막 뭔가 좀 말이 안 맞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본문에서 바운드 되는 필드 중에 찾으세요. 그러니까 필드라는 거는 이 상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박스의 이름은 뭐예요? 이 박스의 이름은 txt 평가 연도예요. 필드명이 아니라고요. 이 우리 언바운드 상태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바운드 시킨 적이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필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명은 항상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코드 원본이 가지고 있는 필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본문에 보통 바운드가 되고 있을 거니까 관련된 필드명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 있고 컨트롤명은 상자 이름입니다. 컨트롤명은 조건이 들어가는 박스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찾아서 적는 거고 이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는 단순히 그냥 경로예요. 이 컨트롤이 위치한 폼의 이름, 상황별 평가 입력 폼이죠. 그리고 종류가 폼 개체니까 폼즈라는 말이 붙는 이거는 단순 경로예요. 앞에 이런 부분은 경로고 그래서 필드명과 컨트롤명만 잘 찾으면 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으로 다시 보시고 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웨어 조건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매크로를 디자인 열었으면 웨어 조건문 좀 찍고 필드명이 방금 뭐라고요? 평가명 이꼴 컨트롤명이 나오기 전에 이게 매크로니까 원래 이 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에 있는 아까 상자를 매크로에서 부르는 상황이잖아요.
컨트롤의 이름을 적기 전에, 그러니까 개체가 엄연히 다른 개체인데 다른 개체에서 다른 폼에 있는 거를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가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폼 개체다. 그리고 그 폼의 이름은 뭐다. 그러니까 폼즈라고 일단 적어보세요. 평가 연도 이꼴 한 다음에 이게 좀 까다로운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매크로의 조건. FO까지만 쳐도 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폼즈를 더블 클릭하세요. 맨 밑에 나오죠? 폼 모양으로. 폼즈를 더블 클릭. 아니면 안 나오면 다 적으면 돼요. S 붙어야 돼요. 대괄호는 생략해도 돼요. 전문 사람. 대괄호는 나중에 따로 붙을 거거든요. 대신에 느낌표를 딱 찍어보세요. 느낌표를 딱 찍으면 그 구분 기호로 하위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느낌표를 딱 찍으면 내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 개체의 유형을 줬으면 개체 이름 하위 단계가 개체 이름이죠. 폼 개체 이름은 뭐죠? 현재 열려 있는 폼. 이 세 개의 폼 중에서 어떤 폼이죠? 아까 그 상자가 들어가 있는 폼. 상황별 평가 입력 현재 열려 있는 이 폼을 얘기하는 거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상황별 평가 입력. 안 나오는 사람 적으면 돼요. 어떤 경우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타이핑 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고 상황별 평가 입력이고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저는 지금 나와서. 그리고 느낌표 또 지금 뭐 나오죠? 그럼 컨트롤명은 뭘까요? 컨트롤명은 네, txt 조회. 지금 그러니까 어, 여기에 외어 조건문에 필드명은 평가 연도 이꼴 FO까지만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폼즈를 더블 클릭 주로 나와요. 그럼 더블 클릭. 그다음 느낌표 폼 개체에서 우리가 현재 열어놓은 폼이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이잖아요. 사원별 평가 입력 폼 더블 클릭. 그리고 또 느낌표 그러면 컨트롤명은 여기 그 폼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명은 아까 txt 조회인 걸 우리가 문제에도 적혀 있었고 찾았었잖아요. txt 조회를 더블 클릭. 그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이 문제. 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필드명 평가는 두고 컨트롤명은 txt 조회고 컨트롤명은 문제에 좀 적혀 있고 필드명을 찾는 게 좀 중요하죠. 본문에 바운드되고 있는 필드명을 찾는 게. 그럼 다 됐어요. 테스트 해보고 좀 쉽시다.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제 매크로는 저장하고 닫고 어쩜 이렇게 임명하신 분은 매크로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스 저장하고 홈보기로 바꿔서 아까처럼 테스트 해봅시다. 홈보기에서 연도를 txt 조회에다가 2019라고 적고 조회 그 평가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는 2019년도만 나옵니까? 홈보기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기 txt 조회에 2019라고 적고 부서별 평가 현황을 누르면 2019년도만 이렇게 나오냐고요. 혹시 이상한 말이 뜹니까? 4개 변수 입력하라는 그건 오타를 넣어서 평가 연도인데 평가 연도라고 책에 잘못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넣었다든지 뭐 그러면 이상한 필드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부러 찾아봤잖아요. 이 필드명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만 봐서는 오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 필요한 파일은 2장 출제용 5번 폴더에서 완전 정보 1번 문제입니다. 아까는 개체로 만들었었죠. 매크로 이름이 딱 주어져 있었고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 매크로의 이름이 있나요? 61페이지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도서별 조회 폼에 자료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보고서 형태로 여는 포함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얘는 매크로의 이름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뭐 매크로 1번이다. 이름이 딱 주어져 있었지만 여기는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얘는 오직 이 컨트롤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냐면 자료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이 이벤트거든요. 문제에서
얘기한 그 자료 보기 단추 클릭할 때 이벤트에서만 쓸 수 있고 딴 데서는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단추나 다른 컨트롤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앞에 개체로 만드는 거는요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다잖아요. 개체로 작성한 애는 뭐 이 단추든 저 단추든 이 텍스트 상자든 어떤 이벤트든 온클릭이든 더블클릭이든 뭐 온값 포커스든 어떤 이벤트든지 다 가능한 게 되지만 어, 이 두 번째 이벤트의 특정 컨트롤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는요. 매크로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고 어디 그냥 그 단추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개체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사용 범위가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오직 그 단추의 이벤트. 딴 데는 못 주는. 개체로 만드는 거는 어디서든지 다 줄 수 있는. 어느 이벤트든 뭐 한정돼 있지 않고 아무 데서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개체로 많이 나옵니다. 개체로. 그러니까 애처럼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기 탭에 아까는 매크로 및 코드에서 매크로를 만들었었죠. 폼하고 뭐 보고서하고 동급인 그런 매크로로 개체로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벤트를 찾아가서 그냥 컨트롤에 선택해가지고 그 단추를 선택해서 이벤트에 찾아가서 그 이벤트에 점점점 단추를 넣어서 매크로 작성기를 불러서 만들 겁니다. 아까랑 다른 방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도서별조의 폼 있죠? 도서별조의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거기 자료 보기 단추 있습니까? 자료 보기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이벤트로 먼저 가야 돼요. 이 자료 보기 단추를 찍었으면 이벤트에 가서요. 이벤트 탭, 소통시트 이벤트 탭에서 온클릭 이벤트죠, 이것도. 이 단추 찍고 이벤트 탭, 속성시트 이벤트 탭, 온클릭에 그 점점점 단추를 눌러봅니다. 이벤트 온클릭에서 점점점 단추를 누르면 혹시 작성기가 세 가지가 있지 않나요? 식 작성기, 뭐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우리 매크로 작성기를 불러야겠죠?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합니다. 확인. 그럼 아까 똑같이 디자인 창이 뜨죠? 매크로 디자인 창이 뜨고 여기서 어떤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뭐 보고서를 또 보고서 형태로 여는 포함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아까처럼 오픈 디폴트겠죠. 오픈 디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보고서 이름도 선택해 주십시오. 보고서 이름 뭐죠?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보고서가. 문제에서 어떤 보고서를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열라고 했습니다. 도서별 판매 이익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기 형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까는 인쇄 미리 보기였죠. 지금은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요. 네, 보고서 형태로. 다르다 했죠, 아까? 인쇄 미리 보기는 페이지 구분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따로따로 보는 거고, 보고서 보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내용 훑어볼 수 있게 보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 보기인지, 인쇄 미리 보기인지, 그냥 레이아웃 보기인지 뭐 잘 봐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필터 네임은 쓸 일이 없다고 했죠. 쿼리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라서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했고 웨어 조건문에 아까처럼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해가지고 조건을 적을 일이 보통 시험에는 있는데 지금은 조건이 안 나왔죠. 보니까. 그럼 생략. 다 끝났네요. 됐으면 그냥 닫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겠네요. 예, 저장이 돼야죠. 이벤트. 예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해보죠, 이제. 저장하고 업데이트 예스 하시고 어, 홈 보기로 바꾼 다음 자료 보기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고서가 뜨나요? 홈 보기로 바꾼 다음 자료 보기 단추를 눌렀을 때 보고서 보기로 떴죠? 이게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고서 보기인지 확인해 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로 뜨면 잘못된 겁니다. 보고서 보기로 한 번에 쭉 다 볼 수 있는. 왜냐면 인쇄 미리 보기는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보여주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근데 이제 제가 조건을 주고 싶습니다.
시험에는 조건이 거의 나오거든요. 이대로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어떤 조건을 주고 싶냐면 도서명이 쫙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이 도서명 중에서 내가 그 여기다가 이 폼에 도서명을 예를 들어 뭐 화상 처리면 화상 처리, 뭐 컴퓨터 활용이면 컴퓨터 활용 이렇게 여기다가 적고 싶어요, 제가. 제가 이 보고서 닫고 지금 이 상자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컨트롤에다가 도서명을 화상 처리라고 적었을 때 주문 그러니까 화상 처리 적고 이 컨트롤에 하여튼 뭐 이 상자 이름이 뭐 txt 뭐뭐겠죠. 텍스트 상자니까 txt 뭐 예를 들어 물품 코드다. 그럼 txt 물품 코드 여기다가 화상 처리라고 적고 자료 보기 단추를 눌렀을 때 이 자료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 텍스트 상자에 이 컨트롤에 적혀 있는 책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조건을 줄 수 있을까요? 줘봅시다. 처음에 보통 그런 게 나오니까요. 그럼 이 보고서는 닫고 보고서 열린 건 닫고 폼은 디자인으로 열어서 이 상자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상자 이름이 뭔지. 처음에는 보통 이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만 이 조건이 들어가는 컨트롤의 이름은 문제에서 줍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디자인으로 와서 이 상자가 이름이 뭐예요? TXT 조회분 아까는 똑같네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화상 처리, 뭐 컴퓨터 활용 이런 거 적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것과 연관 있는 필드명을 찾아보세요. 화상 처리와 관련 있는 필드명이 본문에 있을 건데요. 이 본문에 어떤 필드와 관련이 있을까요? 바운드 되고 있는 이런 필드들 중에서 어떤 필드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네, 바로 도서명하고 관련이 있겠죠? 본문에 바운드 되고 있는 필드들 중에서요. 도서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필드명은 도서명인 거예요. 제가 아까 조건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인데 본문에서 보통 찾아보라고 필드명은. 그리고 컨트롤명은 박스 이름인데 방금 여러분이 확인해 봤듯이 이 박스 이름은 txt 조회였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조건을. 현재 폼은 뭐 도서별 조회 폼이니까 현재 폼 이름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적을 수 있겠죠? 조건을. 웨어 조건문에 가가지고 적어봅시다. 네. 필드명이 도서명이다 하는 걸 찾았으면은 컨트롤명이 txt 조회다 하는 거를 또 알고 있으면 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매크로가 안 보이네요. 어때요? 원래는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아까 매크로 개체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 밑에 쪽에 있었죠, 매크로가. 근데 지금은 매크로가 개체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직접 이 단추를 찍고 이벤트 탭에서 홈클릭 이벤트에 이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직접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 보기 단추를 찍고 홈클릭 이벤트에 점점점을 눌러서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밑에 필터 네임은 쿼리의 이름, 조건에 맞는 쿼리가 있을 때나 뭐 필터링 하는 쿼리 이름을 적어준 거라서 적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 웨어 조건문 쪽에다 조건을 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확인해 봤으니까 아시겠네요. 웨어 조건문에 먼저 필드명이 뭐라고요? 도서명 적어보시죠. 도서명 이꼴 폼즈. 우리가 지금 매크로지만 폼에서 상자의 내용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FO 이거 붙이다 보면 나오나요? 폼즈 S 붙는 걸로 선택합니다. 폼즈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느낌표. 현재 폼의 이름 뭐죠? 현재 열려있는 폼. 도서별 조회죠? 도서별 조회 폼 더블 클릭. 또 느낌표. 그러면 그 폼의 또 하위 컨트롤들이 보이죠? 폼에 종속되어 있는 컨트롤들. 컨트롤 이름이 아까 txt 조회였죠? txt 조회 있나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 적는 사람은 혹시 저게 안 뜨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간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냥 대괄호 없이
이 대괄호는 자동으로 다 붙는 거라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엔터 치면 다 붙게 되겠죠. 대괄호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답기 해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고 테스트를 해보러 갑시다. 조건을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필드명을 찾는 게 중요해요. 관련 필드가 뭔지. 컨트롤명은 보통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보니까. 그럼 폰보기로 바꿔보세요. 폰보기로 바꾸신 후에 우리가 여기에 화상 처리, 컴퓨터 활용이든 뭐 적어가지고 txt 조회 상자에 저처럼 적어서 자료 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료만 찾아셔야 돼요. 됩니까? 그게 저처럼요. 보고서 기존에 있는 거 한번 찾았으면 닫고 하셔야 돼요. 기존에 보고서 계속 열려있는 대로 또 하면 안 되고요. 닫고 보고서 열려있는 건 닫고 보고서 열려있는 건 닫고 다시 뭐 컴퓨터 활용 자료 보기 했을 때 컴퓨터 활용 찾아지고 잘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63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필요한 실습 파일을 열어볼게요. 완전 정복 2번 문제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 월별 매출 내역 단추를 클릭하면 현 제품을 엑셀 파일로 출력하는 포함 매크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내역 입력 폼 디자인을 열어보시죠. 거기 월별 매출 내역 단추 있어요? 바로 밑에 보이네요. 폼 맨 밑에 바닥글 쪽에 있네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 이벤트를 또 얘기한 거고, 어때요? 이 문제도 보면 매크로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대체로 작성하는 1번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컨트롤의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 작성하는 2번으로 할까요? 1번 방식으로 할까요? 2번 방식으로 할까요? 매크로 이름이 없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엑셀 파일로 출력하는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만드시고 매크로 이름을 줬다면 1번으로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이거는 매크로 이름이 따로 없고 그냥 클릭하면에 포함되는 그 매크로다. 네. 클릭하면 이벤트에 포함되는 매크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방금 앞에서 했듯이 딱 이 이벤트에서만 쓸 수 있는 딴 데서는 못 쓰는 더블 클릭할 때 있는데 못 쓰는 그런 매크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또 컨트롤 월별 매출 내역 버튼 찍고 아까처럼 이벤트 탭에서 onClick 이벤트죠? onClick에 점점점 단추를 클릭해서 매크로 작성기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매출 내역에 하여튼 이벤트 onClick에 점점점 넣어서 매크로 작성기 확인하고요. 어떤 매크로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나요? 문제에서 좀 특별한 거네요. 아까는 오픈 디폴트지만 이거는 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그냥 내보내는 거네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문제에서 적혀 있는 export with formatting이라고 있습니까? 매크로 함수 중에 export가 영어로 뭐 수출하다는 뜻도 있지만 내보내기라는 뜻입니다. 컴퓨터에서 내보내기도 포맷 형식을 특별한 형식과 함께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형식 바꿔서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export with formatting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뭘 내보낼 건데? 개체 유형. 뭐를 내보냅니까?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개체를 내보낼 겁니까? 테이블을 내보낼 겁니까? 쿼리를 내보낼 겁니까? 폼을 내보낼 겁니까? 네. 현재 폼을 엑셀 파일로 출력하는, 그게 중요한 말이죠. 문제에서. 현재 폼을 엑셀 파일로 출력하는, 이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지 않나요? 63페이지. 폼입니다. 개체 유형, 현재 폼 내보낼 거고, 개체 이름은 그러면 현재 폼이 뭐죠? 현재 열려있는 폼. 옆에 보이네요. 현재 열려있는 폼, 판매 내역 입력 폼, 개체 이름 선택하시고요. 아무 개체나 막 선택하면 안 돼요. 현재 폼을 내보내면 되고, 출력 형식 뭐죠? 엑셀입니다. 엑셀 통합 문서, XLSX. 그리고 출력 파일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경로를 만약에 얘기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뭐 매출 내역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으면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 드라이브에 뭐 DB 폴더,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매출이라는 뭐 엑셀 파일을 내보내겠어. 그러면 이렇게 그 경로 자체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문제에 경로가 적혀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파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 단추 누르기만 하면 그냥 이 이름으로 바로 저장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없죠. 경로를 뭐 어느 폴더에 내보내라 그런 말 없으면 생략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묻는 메시지 창이 뜬답니다. 파일 이름을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생략을 하면 되고요. 경로를 적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생략. 그다음 자동 시작은 어떻게 해요? 예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엑셀이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할게요. 다 됐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이제. 홈 보기로 바꿔서요. 단추를 눌러보세요. 홈 보기 해가지고 월별 매출 내역 단추를 클릭하면은 혹시 물어보나요? 이렇게 메시지 상으로 어디에 내보낼 거냐? 그냥 기본 잡힌 위치 하세요, 지금은. 네. 뭐 문제에서 뭐 C에 DB에 내보내라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기본 잡혀 있는 위치에 시험장에서는 보통 근데 C 드라이브에 아마 DB 폴더 액세스면은 DB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보내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잡히는 그대로 하시고 확인. 그럼 엑셀이 열리나요? 자동 시작을 예스로 했기 때문에 엑셀이 네, 열리네요. 다섯 개.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일단 시험 시에 보면은 뭐가 또 나온 적이 있냐면 메시지 박스를 뭐 출력하고 폼을 종료하는 이런 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시험에. 요거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인데 최근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서 계속 할게요. 얘는 지금 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제일 좀 잘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매크로 문제.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판매 내역 입력 폼 받지 말고 지금 혹시 다 드신 분도 디자인으로 보세요. 디자인. 제가 여기다가 종료 단추를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단추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판매 내역 입력품을 디자인 여시고 단추 컨트롤을 선택하신 후에 단추를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 주실래요? 오른쪽에. 월별 매출 내역 오른쪽이다. 그럼 혹시 마법사가 뜨나요? 이 컨트롤 그 특성상 아마 단추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명령 단추 마법사가 이렇게 단추 넣자마자 뜰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 후 폼을 종료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는 메시지 박스 띄우는 것도 없고 뭐 네,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 마사를 취소하고 우리가 따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하위 매크로까지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단추는 지금 마우스가 뜬 거는 취소하면 되고 이 단추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하고 캡션도 이게 커맨드 뭐 이렇게 나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기타 탭에서 소프트 기타 탭에서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CMD 종료 커맨드 단추라서 CMD 종료라고 해주시고요. 기타 탭에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CMD 종료 엔터 하시고 캡션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되는 텍스트가 캡션이거든요. 캡션은 형식 탭에 있을 겁니다. 포인트 형식 탭에서 캡션이 커맨드 17 뭐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거를 그냥 종료라고 해주시면 돼요. 캡션을 커맨드 17 돼 있는 거 종료라고 해서 엔터. 네, 그렇게 해서 쓸게요. 처음에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단추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운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단추를 클릭할 때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할 건데요. 폼 종료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요. 근데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 출력 후에 폼을 종료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메시지 상자 띄우고 종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얘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처럼 여기 이벤트에 가서 매크로 작성기를 불러서 만들까요? 아니면은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로 만들까요? 네, 만들기 탭을 이용해요. 이거는 매크로의 이름이 있죠. 폼 종료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벤트에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 이름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이 주어지면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개체가 생겨야 돼요. 매크로가.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그런 매크로가 돼야 됩니다. 해봅니다. 그럼 만들기 탭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어떤 매크로 함수를 먼저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네, 메시지 박스라고 있죠. 메시지 박스 선택. 그리고 날짜 앤 시간을 표시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메시지 상대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또 제목은 뭔지 또 뭐 단추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그림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날짜 앤 시간을 표시하는 그 메시지 내용은 우리가 설마 날짜 및 시간을 적는 거 아니겠죠?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now 함수를 쓰면 되겠죠? 날짜와 시간. 우리 이제 모르면 안 돼요. 날짜만을 표시하는 거는 뭐죠? 날짜만 표시하는 거. 데이트죠. 데이트는 엑셀로 치면 today인 거죠. 그러니까 today는 엑셀의 today는 데이트지만 우리 now는 공통이다. now 날짜의 시간까지 표시하는 now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거 배운 적 있죠? 만약에 날짜만을 넣어라 했으면 데이트를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now를 써서 할게요. 여기도 는 써야 돼요. 는 now 함수 불러야 됩니다. 액세스니까 여기 는 now 더블 클릭하세요. 괄호 잘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라는 것을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시지 박스에 이런 느낌표 표시가 나는 건지 아니면 X자 표시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I자 표시가 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정보가 I고 뭐 경고 느낌표고 뭐 위험이 X고 막 아이콘이 막 달라지는데 보통 그림이 있다 했죠.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뭐 X인지 여기가 I인지 뭐 그런 걸그 아이콘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위험으로 하면 다치는 거니까 좀 위험하니까 없으면 그냥 그냥 생략하면 되는데 그냥 위험으로 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제목은 우리가 보통 생략을 하면 아시죠? 여기 제목 표시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으면 뭐 엑셀이고 이렇게 막 제목 표시줄에 보통 생략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액세스면 액세스 이렇게 돼 있으면 생략하면 돼요. 제목에. 근데 보통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해봐서 아시죠? 저번에 엑셀 할 때도. 지금은 폼 종료라고 하면 되죠. 제목에다가 네. 폼 종료.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어떤 함수를 또 하위 매크로 함수로 추가를 하면 될까요? 메시지 박스 이후에 또 무슨 일을 할 겁니까? 하위 매크로 함수 추가할 수 있죠, 밑에. 연달아. 자, 종료하는 거. 아까는 여는 거는 오픈이었잖아요. 오픈의 반대말이 뭐죠? 네, 클로즈 중에서도 열려있는 개체를 닫는 거는 클로즈 윈도우입니다. 클로즈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통째로 다 닫는 겁니다. 이 파일 통째로 다 닫을 때는 클로즈 데이터베이스를 쓰겠지만 잘 안 쓰이고요. 시험한테는. 클로즈 윈도우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즈 윈도우를 해서 어떤 개체를 닫을 겁니까? 폼이죠. 다른 보고서를 닫을 거 아니잖아요. 폼. 개체 이름 뭐죠? 현재 폼. 현재 폼은 판매 내역 입력 옆에 열려 있잖아요. 옆에 열려 있는 이 폼이잖아요. 판매 내역 입력이고 선택하시고 받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보통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확인 유무를 물어보도록 할 건지 아니면 무조건 저장하고 닫아라. say 그 yes. 무조건 저장하지 말고 닫아라. save no 선택할 수도 있는데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확인 유무를 물어보도록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폼을 닫을 때.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 박스 띄우고 그다음에 클로즈 윈도우가 일어나고 내가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얘를 올리고 내리고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여러 개 만들어서 더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막 보내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매크로는 이렇게 함수 연달아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를 하위 수준으로 해서. 됐네요. 그러면 저장을 해야겠죠? 얘가 이름이 폼 종료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저장을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저장하실 때 폼 종료라고 저장해 주십시오. 저장했으면 닫을게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졌으면 얘를 지정을 해야 끝나겠죠? 어디다 지정할 건지 아시죠? 우리가 아까 넣어줬던 이 종료 단추에 클릭할 때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대체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뭐 어디 지정이 안 됐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이벤트 주고자 하는 개체에 아니 그 컨트롤 찍고 그 컨트롤에 이벤트 탭에서 원클릭 이벤트에 가서 지정을 해주세요. 네, 폼 종료 매크로. 뭐 더블 클릭할 때 일어나도록 하면 더블 클릭 이벤트 지정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뭐 포커스가 넘어올 때 해라. 포커스 이벤트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벤트를 또 잘 찾아가야 됩니다. 테스트 해보고 마치죠. 잘 되는지. 그러면 이제 폼 보기로 바꿔보시고요. 단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밑에 종료 단추를 누르면 먼저 메시지 박스가 뜨나요? 이렇게. 이런 X자 모양이 아까 그 위험 표시, 뭐 경고했으면 느낌표 막 뭐 그런 거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콘 아까 선택하는 게 있었죠. 위험 그거고 날짜의 시간, 타이틀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닫힐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장 예스로 하고 네. 그럼 닫히죠? 네. 폼이 닫혔으면 맞게 하신 겁니다. 뭐 잘못됐으면 매크로를 쓰고 디자인 여러 가지 수정하시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